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모터 선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호이스트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신다고 할 때, 이때 이제 드럼의 지름을 0.5m로 하고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이제 1000kg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였을 때, 이때 우리가 그 토크를 먼저 산출을 해보면, 이제 토크라는 것은 결국 힘 곱하기 이러한 원통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9810이라는 값은 이제 2000kg을 이제 뉴턴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제 이 값에 9.81이라는 9.81 m/s 제곱이라는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이제 9812 10N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단위 변환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모터를 선정을 할 때 이제 모터의 동력 단위가 보면 이제 마력의 단위인 PS 단위로 되어 있든지 혹은 이제 킬로와트나 와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킬로그램 포스로 그 하중이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뉴턴 단위로 환산을 하든지 혹은 킬로그램 그 PS 단위로 하려면 이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그런 PS 단위로 환산하는 또 환산 그 값을 또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한 동력을 여러분들이 그 모터 동력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위 변화는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카탈로그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와트 단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턴 단위로 환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 반지름 값은 이제 지름의 2분의 1이므로 0.25를 곱해주면 이제 2500 뉴턴미터라는 우리가 어떤 그 이 두 개의 값에 의한 토크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호이스트 그 이 선속도를 이 선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자가 어떤 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때 이제 들어 올리는 속도를 0.5m/s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다면, 이 값에 의해서 이 드럼의 그 스피드, 즉 이러한 드럼의 각속도에 의해서 이러한 RPM 값은 이제 19 REV per minute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선속도는 이제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로 정의가 되어지게 되고, 또한 각속도는 2파이 곱하기 분당 회전수 나누기 60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선속도의 값에다가 0.5를 대입을 하고, 우리가 반지름을 앞서 산출한 0.25를 대입을 하고, 또한 2파이와 이 60을 나눈 값에서 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분당 회전수를 이제 19. 얼마가 나올 텐데, 이제 19로 그 반올림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RPM 값을 19로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어떤 호이스트 장치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감속기 이러한 기어 박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어 비가 80대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기어 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드럼의 그 RPM을 19 그 R이 레볼루션 퍼 미닛으로 그 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기어 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모터의 스피드는 이제 1520, 즉 이 값에 80을 곱하면 1520 레볼루션 퍼 미닛으로 우리가 최대 모터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로드 토크는 이제 이 기어 비에 의해서 그 이제 최대 그
2500부터 31Nm로 우리가 범위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즉 우리가 앞서 산출한 이 토크 값에다가 80을 나눠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모터의 토크를 이제 31Nm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은 이제 기어박스의 마찰력에 의한 그 토크는 우리가 풀로드 토크, 우리가 앞서 산출한 2500 이 뉴턴미터를 풀로드 토크라고 하면 이 토크의 이제 20%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또 기어박스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앞서 이제 로드 토크에서 이제 31Nm의 값에다가 이제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호이스트 장치에 작용하는 토크는 37Nm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Pmax, 즉 최대 동력은 그 토크 곱하기 각 속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 토크의 값은 이러한 기어박스의 마찰력을 고려한 그 37Nm를 대입을 하고, 우리가 앞서 산출한 최대 모터 스피드에 대한 이 RPM 값에다가 이제 60분의 2파이를 나눠주면 각 속도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9kW짜리 이제 모터를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고 있을 때는 이제 일정한 속도에 의해서 이제 0.5m/s로 일정하게, 즉 이러한 스테디 호이스팅 토크가 작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 물건을 처음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라든지 혹은 이 호이스트를 정지시킬 때는 이제 다음에 이러한 토크 공식에 의해서 다시 또 토크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앞서 스테디 호이스팅 토크에다가 이제 엑셀러레이팅 토크의 값을 더해준 최종적인 이 값으로 이제 토크를 산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가속도에 의한 토크 값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앞서 산출한 이 값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오므로 이제 동력도 높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계속 가감속을 하는 경우의 모터라면은 이제 이 공식을 적용한 이제 최종적인 이 값을 산출을 해서 동력을 우리가 산출을 해야 하겠지만, 이제 이 호이스트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경우와 정지하는 경우가 어떤 이러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한 모터는 대부분 이제 어떤 short term overload capacity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이러한 장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5.9kW짜리 모터를 선정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설계상 계산한 이 값이 또 시중에 나오는 모터들의 어떤 전격 마력과도 이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비교를 했을 때 만일에 어떤 6kW짜리 모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5.5kW짜리 모터가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큰 6kW짜리 이제 모터를 선정을 하든지, 혹은 뭐 기어박스를 더 감속비가 더 큰 것을 선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accelerating torque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이너시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너시아라고 했지만 이제 실제로는 어떤 이 전체 그 기어박스라든지 이러한 드럼 그리고 이 케이블에 달려있는 후크에 의한 모든 그러한 관성 모멘트의 이제 토탈한 값을 즉 이펙티브 토탈 이너시아 모멘트 값을 이제 대입을 해야 할 것이고 이때 앵귤러 액셀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터 축의 그러한 가속도를 그 각 가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 대입을 해서 토크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력의 범위에 따라 모터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표는 이제 모터의 타입별로 이제 동력이 분포된 그래프를 나타낸 그 테이블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이러한 그 삼상 인덕션 모터, 즉 어떤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동력을 마력을 그 선정을 하고자 할 때 이 값을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1kW부터 1메가와트까지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삼상 인덕션 모터를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단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삼상보다는 어떤 동력의 범위가 그 작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단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보시면 이제 동력이 1kW부터 이제 10W 사이에 어떤 동력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상 그 excited rotor synchronized 모터 같은 경우는 이 싱크로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 모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1kW부터 이제 이 우리가 삼상 인덕션 모터보다 조금 더 그 마력이 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삼상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100W부터 이제 100kW까지 범위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이제 삼상 릴럭턴스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릴럭턴스 모터는 이제 앞서 이 싱크로너스 모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모터 이러한 그 유도 모터, 즉 어떤 교류를 사용하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전자계와 회전자 사이에 어떤 속도 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속도 차를 슬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슬립이 0이 되는 모터를 이제 싱크로너스 모터라고 하고, 이제 릴럭턴스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덕션과 싱크로너스 모터의 모터를 특성을 두 개를 조합한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이 모터도 이제 100W부터 어떤 10kW까지 사용이 되어집니다. 컨벤셔널 D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이제 DC 모터, 즉 어떤 직류 모터가 되겠는데, 이제 이 직류 모터 같은 경우는 가장 이 범위가 우리가 가장 그 광범위하게 이제 이러한 동력에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브러쉬가 마모가 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이제 브러쉬 리스 DC 모터가 되겠는데, 이제 DC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모터보다 조금 더 소형의 모터에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리스 로터 DC 같은 경우는 이제 로터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철심으로 많이 이 DC 모터는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로터의 재질이 철이 아닌 다른 금속을 사용을 해서 만든 모터인데, 이제 이 경우도 어떤 소형의 모터에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그 모터에 있어서 어떤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한 드라이브와 함께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100W부터 이제 100kW 사이에 그 동력이 분포를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자동 제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도 일단 이러한 인덕션이나 컨벤셔널 DC보다는 어떤 소형의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10W 미만이라든지 이제 1kW를 조금 넘는 범위에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터의 타입별로 이러한 컨티뉴어스 레이팅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를 하실 때는 이제 모터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를 참조를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맥시멈 스피드와 스피드 레인지에 따라서 모터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속도가 RPM이 10,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앞서 살펴본 동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모터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인버터 패드 모터들을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RPM이 1500에서 30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모터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모터는 이제 일반적인 대중적인 미디엄 사이즈, 즉 앞서 살펴본 어떤 동력 범위가 가장 많이 분포해져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모터들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피드를 제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모터 드라이브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스피드의 어떤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이제 그러한 드라이브의 가격이 더 상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즉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속도 제어의 범위가 커질수록 이제 이러한 모터 드라이브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스피드 레인지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호이스트 장치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어떤 일정한 토크를 이제 어떤 모든 스피드에 있어서 일정한 토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버터 패드 인덕션 모터라든지 폴스 벤틸레이티드 DC 모터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펜 타입 로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인버터 패드 인덕션 모터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 펜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저속에서 어떤 낮은 토크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한된 속도 범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심플 볼티지 컨트롤드 인덕션 모터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터를 선정을 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모터를 설치할 위치에 따라서 이제 모터 외형의 어떤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모터는 항상 어떤 그 온도와도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온도 범위 내에서 어떤 스피드 레인지를 조정을 하거나 어떤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런 모터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에는 항상 어떤 그 진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동도 고려를 해서 그 모터를 설계를 하고 그 선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터가 제대로 된 효율을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터에 대한 쿨링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